자, 사내복지기금이란 무엇인가? 예. 사내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원하여 회사와는 별개로 사내복지기금을 법인이 설립하고 그 기금을 관리 운영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예, 이론은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내복지기금은 어떤 부서를 설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서 사내에다가 이렇게 이름 명칭을 보면 사내 근로복지공단이니까 그냥 이렇게 법인 안에 무슨 부서를 하나 설립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내복지기금은 정부에서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계속 복지를 증진시켜야 되는 거고 고용을 창출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계속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거와 동일하게 사내복지기금을 만들어서 복지를 향상시키는 업체들한테 계속 세금의 혜택, 그다음에 가점 사항들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내복지기금을 운영하는 회사를 조금 열람을 해봤어요. 네. 사내복지기금에 이제 나와 있는 회사 수를 해보니까 여기 검색 결과에 총 4,338건. 제가 3년 전에 사내복지기금이라는 말이 불과 대표님들이 사내복지기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데도 많았고 사내복지기금에 대한 이런 규정들도 만들어져 있지 않았었어요. 최근 2년, 3년 안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설립이 되어 있고 지금도 여기에서 사내복지기금을 설립해 놓으셨는데 제가 요즘에 많이 다녀보면 저도 한 이 일을 18년 정도 했거든요. 요즘에는 대표님들이 뭘 여쭤보시냐면 어떻게 운영해야 돼요? 네,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내복지기금이 좋다더라. 우리 회사도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 향상을 시켜주고 싶어서 사내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셔가지고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래서 구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잘 만들었나요? 네. 그래서 지금 만드신 회사도 있고 또 없으신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회사는 출원금을 소득금액이라고 하죠. 이제 이익금을 이제 출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복지기금이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합니다. 예. 그래서 사내에 부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사내복지기금이라는 법인을 별도로 설립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에서는 이제 소득금액, 그다음에 이익금액, 그다음에 기타 개인 자산을 이 사내복지기금에 출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사내복지기금에서는 이 지금 이익금이나 아니면 출원금이 여기 들어온 거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냐? 자녀의 학자금, 학원비, 문화생활비, 의료비, 생활편의시설 관리, 축의금, 상품권, 직장인 단체 가입, 기숙사, 콘도 등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업 중에서 주택자금, 무이자, 저리대출, 생활안정자금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비과세 소득, 증여세를 비과세 받으실 수 있으세요. 자, 제가 이제 사내복지기금이 뭐가 좋은 거야. 이제 제가 큰 맥락에서 설명드려 볼게요. 법인 대표님들이 30년 넘게 20년 넘게 내가 이 일궈놓은 회사예요. 근데 나랑 같이 진짜 평생을 이 회사에서 일한 직원들한테 뭔가 잘해주고 싶어요. 네. 급여도 많이 인상해주고 싶고 복지 서비스도 좀 좋게 해주고 싶고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막 이렇게 소름이 돋는 게 회사 다녀보면은 진짜 힘든 회사들도 많고 대표님들이 내 급여는 덜 갖고 가고 내 대출은 많아도 이제 직원들한테는 뭔가 더 해주고 싶어하는 대표님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그러면 나는 소득도 많이 올려주고 싶은데 내가 부담해야 될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제 사대보험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또 소득세가 많이 떼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동일한 이제 A 회사의 직원분이고 B 회사의 직원분이야. 같이 이제 수다도 떨 겸 만났어요. 점심에 딱 만났는데 이제 점심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A 회사 직원이 딱 와가지고 결제를 하는데 카드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저희 회사에도 있어요. 이런 거. 네. 그래서
회사에 이렇게 카드를 딱 메고 와가지고 점심을 계산을 해요. 그런데 이제 신용카드가 아니라 안 들려요. 크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카드를 줄을 메고 와서 결제를 하는데, 예, 무슨 포인트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제를 해요. 예. 근데 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거 뭐니? 그랬더니 복지카드 이러는 거예요. 예, 복지카드. 그래서 이제 딱 카드를 꺼내요. 갖고 여기 이제 회사 이름, 정일 가업승계 이렇게 딱 박힌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그게 뭐야 했더니 우리 회사는 상여금을 이걸로 줘. 카카땡 회사에서 실제 55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받아요. 네. 복지 포인트를 받아서 그걸로 포인트처럼 밥도 먹고, 네. 건강검진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헬스장도 가고 이런 서비스를 받습니다. 근데 B회사에 있는 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회사도 그런 거 만들어주지. 근데 우리 회사도 떡값 받고 연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설 상여 받거든요. 똑같이 회사에서는 뭔가 해준 거예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세금도 안 떼고 오롯이 나는 500만 원, 550만 원을 쓸 수 있는데 B회사에서는 550만 원을 받으면 170만 원을 소득세로 냅니다. 근데 카카땡 다니는 회사는 카카페이로 받고 550만 원에서 세금이 하나도 안 나가요. 직원들은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만 맨날 예, 무슨 백화점 상품권, 예, 그 다음에 기름 세트, 예, 스팸 세트, 예, 이런 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 사례고요. 이 취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선택적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오늘 주제가 아니라 제가 선택적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이 사내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시면 아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300만 원의 급여를 주는데 예, 여기서 10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해요. 나는 급여도 인상해주고 싶고 인상분에 대해서 나도 세금을 덜 내고 싶고 직원분들도 좀 세금을 덜 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내복지기금을 설립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도표가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서 질문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사내복지기금을 만들어 놓으니 이거를 운영을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 우리 직원들하고는 어떤 포인트로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립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복지기금의 고려 운영, 단점 및 불편, 뭐 불안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직원들은 비과세, 증여세, 비과세. 그러니까 이제 4대 보험 종합소득세도 절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주 입장에서도 증여세나 뭐 이런 부분, 출원한 부분이 비과세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설립과 운영 및 회계 담당 업무 가중, 직원별 복지 수요 상위, 직원별 복지 회계 처리 연간 합산되는 부분, 각 복지별 허용, 불가 항목 체크, 고용노동부에 인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4,300개의 사내복지기금을 설립해 놨는데 운영 자체를 못하고 계신 회사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예. 또 과거에 이랬어요. 근데 선택적 복지를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되세요. 예. 그거 좀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가족법인 수술은 허락은 되나요? 네, 가능하십니다. 또 따로 법인을 만들어요? 예. 기금 법인은 설립하셔야 되는데 뭐 가족이어도 상관없고 뒤에 구성 형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 사내복지기금이 세금이 절세가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예, 여기 보시면 사내복지기금, 그러니까 손비의 인정 범위가 지금 법인의 시행령의 제19조에 법인 손비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해줄 거냐라는 부분에서 여기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의 필요 경비 계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속 증여세. 이거는 이제 고용 이제 업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증여세에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법적으로 근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절세가 얼마가 될까라는 부분인데요. 통상임금 처리 사대보험에서 지금 여기 지금 예시를 들은 거는 월 급여 300만 원 받는 김 과장님. 예, 그래서 100만 원을 이제 떡값 휴가비로 상여금을 주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사내복지기금을 만들었을 때에 이제 얼마큼 절세가 되는지, 그래서 사대보험료가 직원 부담이 94,000원이고요. 회사가 부담하는 게 96,000원, 근로소득세가 71,000원. 이건 이제 근로자가 떼는 거고요. 퇴직금 적립액이 83,000원. 그래서 총 직원이 부담해야 될 게 165,520원이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부담해야 될 부분, 아까 이 부분 96,000원하고 퇴직금하고 179,870원. 네. 그래서 근로자 수령학기액이 834,000원이고요.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하면 917,000원입니다. 그러면 사내복지기금을 이제 도입했을 때 퇴직금 적립액은 83,000원이 안 들어갈 거고 근로자 수령학기를 따져보면 916,000원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82,000원 정도 좀 절세가 되는 거고요. 회사는 179,000원. 그래서 근로자하고 회사 측을 합치게 되면 262,000원입니다. 100만 원당이고요. 직원들이 뭐 급여가 조금 높다라든지 아니면 인원수가 좀 많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로 인한 절세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는 뭐 이렇게 이렇게 산식이라서 저희가 급여 대장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엑셀로 얼마만큼 절세가 되는지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깊이 계산하시려면 한 10년은 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하시지 말고 근로 대장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계산을 다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택적 복지 제가 앞에 저는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선택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아까 이제 출원을 하시잖아요. 네.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주식을 출원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매년 이익이 나는 거에 뭐 일정 금액, 뭐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뭐 5% 내외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출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사내복지기금에 출원을 합니다. 예. 출원을 하시게 되면 그 선택적 복지라고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1억을 출원했다. 그러면은 1억에서 선택적 복지가 아니면 50%밖에 활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적 복지를 하시게 되면 80%까지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요 복지 카드를 발급해주는 회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저희밖에 없어요. 정혜래 가업승계.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요거를 설명드렸더니 한 대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선택적 복지 카드를 다른 회사에서 또 만들어준다던데 카드가 발급되는 건 동일한데 저희는 이제 신한카드에서 원래는 30명 넘어가는 이제 그 업장에만 이 카드를 발급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10명만 넘어도 가능해요. 그런데 카드를 또 어디서 발급해 준다고 해서 이제 이름이 비슷해갖고 봤더니 이거는 저희는 순수하게 신용카드로 이용하는 후불 계산이거든요. 카드 쓰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카드를 쓰면은 그 다음 달에 결제하는 시스템이신 거잖아요. 회사에서 사내복지기금에 출원을 했고 그걸로 포인트를 줬으면 그 다음 달에 이제 신용카드에서 이렇게 청구가 되면 그걸 지급하는 형태예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이름이 비슷한 타회사에서 이렇게 카드를 발급하더라 봤더니 그는 선불카드예요. 선불카드. 미리 포인트를 사내복지기금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나서 그거를 활용하는 선불카드. 근데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선불카드. 머지, 포인트, 이거라고 해서 몇백억의 이제 사고가 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네이버에 이렇게, 머지, 선불, 카드 이렇게 쳐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렇게 선불 요금제로 이렇게
입금을 해서 그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다. 근데 저희 이제 신한카드에서 발행하는 거는 후불카드고 요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 않으면 발급이 안 되겠죠. 만약에 이제 복지카드를 막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뭐 10명, 100명밖에 인원이 안 돼. 그러면은 발급을 안 해줄 거라는 거죠. 아무래도 저희 같은 규모가 큰 회사가 이거를 해야 공신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희가 운영하는 복지 포인트 회사에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뭐 대부업도 있어야 되고 카드랑 연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가맹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다 구축하려고 하면 그 본인의 하시는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을 거예요. 사내복지기금을 만들어 놓고 기장 하나 하고 관리하는 것도 어려우신데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시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사업을 장려합니다. 네, 여러 측면에서 사업장이나 건전한 문화, 뭐 근로자 여러 부분에서 장려를 계속하고 있고 기업과 종업원에는 어떤 복지 혜택 그것도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로 확 넓게 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고요. 다만 국세청에서는 이게 제대로 절차를 밟았는지 그다음에 어떤 불법의 사례 뭐 이런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서 감시해서 뭐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은 추징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근로자는 소득세 추징을 하고요. 법인은 비용 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 처리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을 하면서 과태료까지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경험이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좀 규모가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회사랑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복지 카드로 인해서 회사에서 이제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사대보험 가근세, 회사 종업원 부담, 그 다음에 근로자 부담, 그래서 사용액에서 60에서 70%를 이제 절세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법제화돼서 사내복지 근로기금을 아까 노동청에서 만드시고 종업원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근로자는 복지 혜택에 대한 비과세, 법인에서는 100%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뭐 사내 동호회, 의료, 식품, 근로자, 가족 뭐 이런 것들 아까 다 설명드렸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만들어 놓고 이제 아까 제가 선택적 사내복지는 내가 출원한 거에 80%까지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찾아가 보면 대표님이 활용 못 하시고 이거를 기장을 잘 못 하셔가지고 좀 어떻게 활용하실지 고민이다. 그리고 직원한테, 그러니까 사내복지 기금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관리할 또 직원이 부족하다. 또 이제 근로자인 입장에서 뭐 격리부나 이런 데 가면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기장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선택적 복지를 하시게 되면 그냥 카드 리스트만 쭉 해가지고 3월 달에 정기 주총할 때 이것만 신고해 주시면 되세요. 예. 운영사항 보고서, 이제 보고서는 사내복지기금의 연간 운영 현황, 기금 수입, 지출, 자산 현황, 복지사업 시설, 요거를 맨날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근데 이거를 이제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카드 명세서 쭉 해가지고 얼마큼 지출했고 그 다음에 올해 뭐 5% 아니면은 대표님이 얼마의 주식을 출원했다. 요것만 기장해서 넘기시면 돼요. 요것도 만약에 힘드시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다 기장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또 중복되지만 회계 업무가 가중된다. 이거는 지금 저희에서는 다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복지 회계 처리 이것도 지금 저희가 다 쉽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여기에다 앞에 써놓은 거는 아직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운영하거나 못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근로자 측면에서 재난구호 지원, 생활안정 대부 통한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우리 사주의 지원, 주택자금, 장학금, 기념품 이런 사례들 많으시죠. 직원분들 이제 회사가 규모가 클 수도 있는데 작아요. 근데 매번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 근로자들이 들어가는 비용들을 따져보니까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녀 학자금이 가장 많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걸 내가 좀 지원해주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도 세금이 많고 저기도 세금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까 직원한테 다른 방법으로 현금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많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뭐 그런 방법이 있다고 했었지만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는 사용자의 기금 출원으로 송금 인정되는 법인세 면제받으실 수 있고요. 경영 여건, 직전 연도 수금의 변동에 따라서 출원액을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내복지금을 만들어 놓으시고 출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네. 그렇잖아요. 네. 올해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네. 기금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올해 이익이 많이 났으면 뭐 1억 아니면 5억 뭐 이익에서 출원을 하셔도 되고 나는 주식 그러니까 또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정말 직원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스탁옵션을 준다고 해서 자사주를 취득해 놓은 회사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계속 있어요. 이 자사주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어요. 배당도 안 하시고 스탁옵션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는지 몰라요. 실무를 들어가 보면 왜 그러냐면 스톡옵션을 주려고 하면 그 항목들을 조건들을 엄청 그 변호사하고 꾸며놔야 되거든요. 규정들에 대해서. 그거를 써주는 변호사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 일을 18년 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써주는 회사가 없어요. 그걸 담당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경영지원의 뭐 최고 일자라는 뭐 어디 S사에서 온 사람한테 야 스톡옵션 나 지급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규 이렇게 좀 작성해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사주는 대표님이 어떤 외부에서 뭐 좋은 뭐 이렇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스카웃을 해왔어요. 해오면서 내가 스톡옵션 줄게. 그래갖고 이제 자사주 취득을 막 해놨는데 정작 지급해주는 회사가 없어요. 그런 자사주들이 있으면 여기 딱 출원하시면 좋으세요.